우리끼리 이렇게 이력서 보면서 우리끼리 예측하고 고르는 거는 실제로 면접에선 안 나온다. 오히려 면접에 실제로 나오는 질문은 그냥 막 이렇게 쓱 훑어보다가 뭐 군대는 어디 갔다 왔어요? 취준을 오래 했네요. 이런 식의 캐주얼하고 갑작스럽고 충동적인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면수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취준생이다 보니까 그들끼리도 스터디에 모여서 뭘 해야 되는지 서로 모르는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스터디를 했다, 면접 준비를 했다라는 그런 사실 자체에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면접 스터디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서로 조사해온 업계 이슈와 회사 이슈를 공유를 합니다. 면접 스터디 하기 전에 오픈 채팅으로 서로 이야기를 조금 나눌 거 아니에요. 그때 만나기 전에 서로 업계 이슈나 회사 이슈를 분석해 오기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나서는 각자 조사해온 내용을 서로 설명해주면서 자료를 공유해주면 됩니다. 이때 사람들마다 자료 조사해오는 형식들이 되게 다양해요. 저는 주로 마케팅을 지원하다 보니까 회사나 업계 관련 트렌드, 이슈 이런 것들을 주로 구글링해서 찾아갔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트 보면서 뭐 매출액이나 회사 사업, 수치 같은 거 위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건 좋은 점이기는 한데요. 가끔씩은 좀 조사를 얕게 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조사를 막 몇 페이지씩 해갔는데 한두 장 조사해오거나 아니면 그냥 기사거리들 풋해서 읽기도 힘들게 가져온 사람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약간 좀 허무하고 현타감을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팀원끼리 자료조사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나 규칙들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량은 뭐 워드 기준 5페이지 이상으로 해달라. 단순히 복습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키워드별로 분류를 해달라. 조사만 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생각이라든가 얻게 된 인사이트, 이런 면접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같이 적어오기로 하자라는 식의 이런 규칙이나 기준을 먼저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서로 양질의 콘텐츠가 공유가 되면서 시작부터 약간 좀 현타감 들고 배신감 드는 불미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로 자료를 공유를 했으면 이제 모의 면접을 시작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1명에서부터 많으면 3명 정도를 면접자로 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면접관 역할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의 예상 질문만 골라주고 답변만 점검해주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정말 좋았던 면접 스터디 경험이 있는데 그때 리더격 역할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잘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좋았던 건데 그분이 그때 하셨던 말이 우리끼리 이렇게 이력서 보면서 우리끼리 예측하고 고르는 거는 실제로 면접에선 안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면접에 실제로 나오는 질문은 그냥 막 이렇게 쓱 훑어보다가 뭐 군대는 어디 갔다 왔어요? 취준을 오래 했네요. 이런 식의 캐주얼하고 갑작스럽고 충동적인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번에 설득이 돼가지고 면접관처럼 행동을 하면서 서로 질문을 해주는 게 실제 면접 대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로 예상 질문을 꼽아주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모의 면접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의 면접 후에 서로 피드백을 나눠줍니다. 면접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면서 피드백도 같이 작성을 해야 돼요. 이 피드백은 당연한 말이지만 자세할수록 그리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답변은 내용적으로 뭔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적절치 않았던 것 같아요. 라든가 다른 면접자 답변할 때 딴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라든가 말하면서 계속 추임새를 넣으시던데 라든가 피드백은 많이 알려주실수록 좋습니다. 대충 이렇게까지 하면은 인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2시간, 많아봤자 3시간 안에는 끝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회만 해도 적당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일단 한창 면접을 많이 보러 다니는 시즌이면은 면접 하나하나를 막 스터디를 몇 번씩 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취린이 분들은 나는 면접 경험도 하나도 없고 떨리기도 하고 면스를 3번씩 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면접 스터디는 1회만 해도 적당한 것 같고 아무리 취린이인 경우일지라도 3번? 그 이상 가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효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면접 스터디도 다 끝났어요.
이제 면접을 볼 텐데 먼저 면접 보고 온 사람이 면접 질문 같은 거 공유해주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인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실이 될 수 있는 일을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 누가 해주고 싶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면접 질문 알려주세요 라는 식으로 약간 좀 강제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대신에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면접 후기 정도 공유하는 거는 서로 합의를 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 복장이 비즈니스 캐주얼이었는데 뭐 사람들 어떤 식으로 입고 왔어요? 라든가 면접은 3대1이었고 면접 시간은 뭐 15분 정도였어요. 면접관들 뭐 다들 착하게 대해주셔서 분위기 편하고 괜찮았어요. 면접비는 얼마 주더라고요. 뭐 이런 식의 서로의 합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정보 공유는 서로가 합의하는 선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면접 스터디를 할 때의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면접 스터디에서 해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보를 숨기는 겁니다. 필요한 정보만 쏙쏙 빼먹어야지, 내가 아는 건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정보를 숨긴다는 것 자체가 스터디의 취지에 어긋나기도 하고 또 내가 정보를 숨기는 그런 분위기가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자기 정보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숨기게 돼요. 그러면은 그 스터디 자체의 발전이 없고 하등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정보를 숨기는 거는 스터디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직무끼리만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같은 직무끼리만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정보를 숨기게 돼요. 그러니까 열린 정보 공유가 어려운 거죠. 다양한 직무의 사람들과 스터디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와 같은 직무인 사람이 한 명쯤은 포함이 돼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모의 면접 같은 거 할 때 내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좀 그럴듯한 질문을 해주잖아요. 스터디 인원이 5명이라고 한다면은 나 말고 나랑 같은 직무인 사람 1명, 그리고 다른 직무인 사람 한 3명 정도 구성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직무 사람들 이야기도 들으면서 좀 다른 관점에서 회사나 업계 이슈 같은 것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면접 답변할 때도 다른 지원자들과는 약간 좀 차별화되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는 서로의 자소서를 읽고 예상 질문을 뽑는 것입니다. 면접에서 자소서를 읽고 질문을 하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 면접을 정말 수십 번을 봤었는데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은 되려나? 사기업 중에서는 롯데 채용형 인턴 면접이 특이하게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하는 형식이었어요. 자소서 보고 질문하는 경우는 정말 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력서를 보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일했다는 경력 보면서 거기서 뭐 했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자소서에 센 한 문장 가지고 이렇게 쓰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건 파생되는 이야기인데 가끔 면접에서 보면 서두에 자소서에서도 썼듯이 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자소서를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자소서 안 읽어보셨나 보네요 하는 식으로 면접관을 뜨끔하게 만들게 될 수가 있어서 이런 어구들은 안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면스에서 하지 말아야 할 건 네 번째는 모의 면접할 때 지엽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보통 지원자당 10분에서 15분 정도씩 배정을 받아서 질문을 하잖아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꼭 물어봐야 하는 것, 마땅히 물어볼 만한 것, 큼직큼직한 질문들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가끔 모의 면접할 때 보면은 자소서에 이런 문장 쓰셨네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지엽적인 한 문장 이런 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지원자가 앞서 대답한 거에서 괜히 이상한 거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요상하게 계속 꼬리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면접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엽적인 질문은 실제 면접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비생산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마지막은 서로의 자소서나 이력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오래 취준만 하다가 서로 누구를 평가할 기회가 생기니까 너무 신난 거야. 면접 스터디인데 자소서를 보면서 이건 문장이 좀 별로네요. 이건 이렇게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핀트가 어긋나는 그런 지적을 할 때가 있어요. 좀 무시하듯이 말하거나 이런 지적들은 정말 서로에게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면접 스터디에서 해야 할 것 혹은 하면 좋은 것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터디 전에 서로 기출문제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서로 각자 찾아와야 돼요. 왜냐면 기업마다 면접 질문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비구조화 면접이라고 해서 면접관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질문을 하는 곳들이 있고, 또 구조화 면접이라고 해서 면접 질문들이 어느 정도 정해진 틀 안에서 나오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곳은 실무적인 내용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1차 면접에서부터 인성 질문을 하는 데가 있어요. 기출문제라든가 최소한 면접 스타일 같은 거는 미리 알아가서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터디원들끼리 같이 현장에 방문을 하거나 현직자 인터뷰를 해보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기는 한데 스터디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기도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영업관리 직무라면은 같이 현장, 그러니까 대리점 같은 데를 방문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꼭 같이가 아니더라도 각자 대리점에 방문을 해보고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블랙야크 면접을 볼 때 자기가 사는 지역 블랙야크를 서로 방문을 해보고 서로 공유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그때 방문 후에 팀원들에게 공유를 했던 자료인데, 블랙야크 외에도 다른 패션 브랜드도 방문을 해보면서 비교를 해보기도 했고, 계시는 매니저분 께도 질문을 드려서 주로 어떤 분들이 찾아오시냐, 어떤 상품이 인기가 있냐, 본사에서 내려오는 무슨 매뉴얼이라든가 마케팅 전략이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면접 볼 때도 굳이 티를 내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하면 좋아요.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여쭤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기 전 서두에 한마디 정도 덧붙이는 정도? 방문을 해봤어요? 하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BGF 리테일 영업관리 면접 스터디를 할 때도 저랑 다른 분이랑 한 분에서 총 2명끼리 면접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 지원자분이랑 같이 CU도 방문해보고, 그리고 경쟁업체로 GS25도 방문을 해보면서 거기 일하시는 매니저분 궁금한 거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랬어요. 특히나 GS25 방문할 때는 CU 면접 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이번에 GS25 면접 보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진짜 엄청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너무 막 자세히 알려주셔서 되게 좋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스터디원분들과 같이 혹은 따로 대리점을 직접 방문을 해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업점이나 대리점에 방문을 해서 현직자 인터뷰를 해보는 방식도 좋기는 해요. 혼자 인터뷰를 하러 방문을 하기가 되게 민망하잖아요. 기왕 스터디를 하셨으면 스터디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으니까 다 같이 방문을 하셔서 질문을 하시면은 좀 덜 민망하게 여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도 공유해 주셔서 스터디원 분들끼리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도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스터디 잘하셔서 꼭 취뽀하세요. 안녕.